법인 통장에 돈이 쌓이고 있는 분들 잠깐 보세요. 우리 회사 참 잘 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 돈 사실 100% 내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인 통장에 10억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 돈을 내 개인 통장으로 꺼내려면 뭘 해야 합니까? 급여로 가져가든 배당으로 가져가든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급여로 가져가면 종합소득세 합산이 되겠죠. 배당으로 가져가면 배당소득세. 10억 중에 실제로 내 손에 쥐는 건 5억 후반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억은 어디로 갑니까? 세금으로 갑니다.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은 세금을 내기 전까지는 완전한 내 돈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잉여금을 그냥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 주식 가치가 올라갑니다. 비상장 회사는 매년 주식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법인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주식 가치는 급상승합니다. 지금은 내가 꺼내 쓰지 않으니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는 분들, 나중에 자녀한테 회사를 넘길 때, 회사를 팔 때 불어난 주식 가치에 세금이 한꺼번에 붙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세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기장세무사 쓰고 있는 분들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기장세무사님들은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해주는 전문가입니다. 세법에 맞게 신고하고 기장해주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잉여금이 쌓이면 나중에 이런 구조로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이렇게 설계해야 10년 후 세금이 줄어든다는 건 기장세무사님들의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안 하는 게 맞는 구조인 거죠. 제가 12년 동안 컨설팅 해주고 있는 대표님은 아직까지도 본인 회사의 재무제표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시더라고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기장세무사 본인 회사 담당 전화를 하셔가지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책이나 PDF 파일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재무상태표라는 게 보입니다. 밑에서 한 3, 4번째 위에 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지금 보는 회사는 무려 47억 3,973만 7천 원이 있네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처분하지 않은 47억 3,900만 원. 주주가 3분이니까 나중에 가져갈 때 한 50% 세금 내시겠네요. 실제로 10억을 법인에서 인출 시에 총 7가지, 8가지 사례를 띄워놓고 있는데 급여나 상여는 건강보험료 포함해서 45.7%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법인에서 급여나 상여로 인출을 하게 되면 실제로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은 5억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많이 나가죠? 두 번째 배당을 보시면 세율이 실제로는 39.5%, 약 40%입니다. 건강보험료 무려 4,200만 원을 내게 되고요. 세후 수령액은 6억 조금 넘습니다. 세 번째, 산업재산권인데 회사가 갖고 있는 특허가 아니라 본인이 발명자로 되어 있는 특허, 영어권, 디자인, 상표 이런 걸 말합니다. 세 번째가 그나마 가장 낮습니다. 건강보험료 포함해도 18.5%밖에 안 됩니다. 10억을 산업재산권으로 엑시스를 하게 되면 8억 1,500만 원 정도 실제 우리 돈이 됩니다. 네 번째가 자기주식 양도로 되어 있는데 올해 2월 25일 날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을 거의 못하게 됐습니다. 현재 자기주식을 하게 되면 무조건 1년 안에 소각을 해야 되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1년 6개월 안에 소각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게 되면 최고 세율 39.5% 배당소득세를 처분받게 되고 과태료도 상당히 납니다. 작년까지는 자기주식이 많이 성행했었는데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유상감자 소각입니다. 이것은 내 주식을 시가로 혹은 액면가로 감자하거나 소각하는 겁니다. 시가 소각일 경우에 건강보험료 포함 39.4%, 소득세보다는 한 6% 정도 낮습니다. 실제로 내가 쥐는 돈은 6억 613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퇴직금은 사실 10년 이내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 분들은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예시는 30년 이상, 즉 70세, 80세 되신 분들 예상한 겁니다. 퇴직금으로 10억을 받아갔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열한 것 중에 가장 낮습니다. 16%, 즉 8억 3,700만 원이 내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쭉 소득세 낸 거에 대해서 매년 일정 부분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0년 이상 근무를 하시면 10% 이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증여후 소각.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이기도 하고 10억을 회사에서 엑싯하는데 세금이 6.7%입니다. 10억을 법인에서 엑싯하게 되면 무려 9억 3,200만 원을 진짜 내 돈으로 만들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따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가 주식이 있어야 되고 신뢰해야 됩니다. 즉 사이가 좋아야겠죠. 회사 돈을 배우자한테 10억씩 주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이렇게 7% 이내로 법인의 자금을 엑시트한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준 유일한 혜택입니다. 우리 재무상태표에 보면 자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회사는 매초, 매분, 매시간, 매일 주식 가치가 바뀌지만 비상장회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비상장회사도 주식을 증여하고 양도하고 상속하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세금을 매기니까 국세청, 즉 나라에서는 법에 정해놨습니다. 상속증여세법 60조에서 64조까지 시행령에도 그게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3년 동안 회사가 번 돈, 법인세 내고 남은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현재 쌓여놓은 자산을 말합니다. 자산이란 건 첫 번째가 자본금, 두 번째가 이익준비금, 배당하게 되면 10%씩 쌓아놓게 돼 있거든요. 세 번째, 지금 말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인세 내고 매년 1억에서 5억, 10억씩 쌓인 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합쳐서 자산이 됩니다. 이거의 40% 그리고 3년간 평균 소득의 60%를 잡아서 6으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3년치 이익, 순자산에 쌓이는 거에 따라서 주식가치가 매년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40%의 자산에서 예를 들면 10억이 있었는데 5억을 빼면 5억의 40%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상당 부분 쌓여있기 때문에 순자산, 잉여금을 5억, 10억 엑시트 하게 되면 뺀 것의 40%에서 많게는 80%까지 주식이 하락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내 법인에 적용하면 잉여금이 얼마인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싶은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께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인 잉여금 현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꺼내는 방법별 세금 구조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혹은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